지금도 이슬람은 굉장히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폐쇄적인 방향으로 흘러왔다는 걸 제가 직접 느낀 적이 한 번 있는데 여성 문제 뭐 이런 데는 지금 누가 봐도 어떤 전 세계 종교 중에 가장 폐쇄적인 종교는 맞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역사적 어떤 귀결로서. 근데 제가 그 파리에 좀 있었는데 거기서 무슬림 여성들하고 제가 그때 지금은 담배를 끊었지만 그때 담배를 이렇게 피면 거기 밑에 그 파리 거리에서 이렇게 담배를 같이 피면서 같은 건물에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얼굴을 자주 보고 담배 필 때마다 얼굴 보니까 얼굴이 서로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당신은 결혼했느냐? 그래서 나는 결혼했다니까 이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니까 아주 사고방식은 서구적인 여성이에요. 근데 아기가 3명이나 있고요. 그래서 이혼 근데 이슬람 아니냐 그러니까 이슬람인데 뭐 이혼 뭐 괜찮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떤 서구적인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시아파나 수니파가 남편이 시아나 수니가 다르면은 남자는 다른 파한테 대해서 결혼을 하자고 할 수가 있는데 여자는 능동적으로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 파리에 사는데도 그런 전통을 지키냐니까 뭐 그렇다고 이런 얘기에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아파나 수니파의 남자는 마음대로 수니파고 시아파고 그냥 또 나랑 결혼하면 오는 게 어때? 이 얘기를 하는데 여자는 종파가 다르면은 그 얘기를 못 한다고 저한테 그 파리 한복판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되게 놀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지금 여성 인권이나 축첩제도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부인이 여럿 있는 제도랄까? 사실은 첩은 아니죠. 부인인가? 다 정제 부인이죠. 그런 제도나 하여튼 여성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슬람이 아무리 개방된 나라의 이슬람도 좀 여성 부분에 있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현재로서는 약간 여성을 더 약간 차별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우리 한국의 기준으로 봤어도 무슬림 사회가 우리의 기준에 못 미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무슬림 사회가 워낙 넓어서요. 일단 4명의 아내를 동시에 4명이죠 한계가? 그렇죠. 한계 4명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4명이 아니고 동시에 있는 숫자가 4명이면 되는 그렇습니까? 거예요. 네. 저는 4명이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모든 국가들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런데 그 4명이 되려면 일단은 돈이 많아야 되고요. 제가 거기 아까 말씀드린 거기서도 남자한테 너 부인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그거 부자들이나 하는 얘기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란에서 있었을 때 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뭐 같이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이 자꾸만 집에 가요. 그래서 왜 자꾸만 가나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 아내가 둘이야. 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정신이 없나 봐. 뭐 그러는데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처럼 굉장히 드문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원래 꾸란에 4명이 돼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환경에서 여자들이 물론 역사적 배경이 있겠죠. 과부들이 많았어요. 전쟁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무함마드도 아내가 많았지만 대다수가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양을 해야 되니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성들이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에는 당연히 해석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꾸란에 보면은 너희가 공평하면은 4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구절 아래 좀 내려가면 인간은 절대 공평하지 못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함마드 압두라고 근데 이집트에 아주 석학이 있는데 그분은 꾸란은 일부 사처가 아니라 일부 일처다. 인간이 공평해야지 4명인데 불가능한 요건을 걸어놓고 밑에다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건 해석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사실은 무슬림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여성 문제들은 많은 부분에서 저는 이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오랜 관습의 문제 그리고 가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크겠죠. 경제가 발전하고 하면 할수록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두바이 같은 경우에 가보면 두바이는 전혀 다른 나라거든요. 거의 무슬림들이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는 경제 수준과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얼만큼 도시 생활을 하느냐 농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건 이슬람이 반드시 이슬람은 반드시 여성을 압제한다? 이거는 좀 어려운, 성립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하도 현상적으로 그렇게 눈에 많이 보이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건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현대로 들어와서요. 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개방적이고 어떤 관대한 종교가 왜 점점 폐쇄적이 돼갈까요? 자신감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슬람사 1400년을 보면요. 무슬림들이 16세기 1500년대가 되면 세계에서 가장 널리 퍼진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예. 그리고 좀 과장되게 말한다면 16세기에 그 크리스천 세계는 유럽의 그리스도교인 세계들은 무슬림의 허락 없이는 단 한 척의 배도 지중해에 띄울 수 없을 정도로 예. 압도적인 힘을 무슬림들이 발휘했어요. 그리고 무슬림들은 자신들이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무엇이 들어오든 간에 외부 세계에서 무엇이 들어오든 간에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 걸로 소화를 시켰습니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1798년에 나폴레옹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침략하면서 본격적인 서구의 중동 지배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서 무슬림들은 이제 과거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던 그 청년에서 이제는 모든 걸 잃어버린 자신감을 잃어버린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무서운 겁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남하고 나를 구별하기 시작해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슬람교가 오늘날 자신감을 잃었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으면 계속적으로 좀 좁죠, 해석이. 예. 자신감을 잃으니까 점점 폐쇄적이 되고 배타적이 되고. 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강한 이유가 미국은 걱정 없이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소화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가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이제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일본 문화 개봉 못하는 게 일본 문화 개방하면 그렇죠? 우리 다 네. 죽는다고 네. 생각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가 어떤 그 흡수돼 버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폐쇄적이 되죠. 그렇죠. 예. 무슬림들이 딱 그 생각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일본 문화 들어온다고 아무도 겁내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우리가 한국이 일본을 바라보는 눈이 과거의 무슬림들이 비무슬림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었고요. 우리가 8, 90년대 일본을 바라보는 눈이 지금 무슬림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된 겁니다. 무슬림들이 자신감을 가졌을 때는 그러니까 오토만 제국이 마지막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오스만 제국이 17세기에 이제 전쟁에 계속 실패를 하거든요. 예. 근데 자신들이 그렇게 밀려가고 있던 사실을 잘 몰랐지만 제2차 비인 포위가 실패하면서 예. 1683년일 겁니다. 1683년 제2차 비엔나 포위가 실패하면서 실질적으로 무슬림 세계는 급전직하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잘 못 느끼고 있었지만 그 증상들이 슬슬 나오면서 무슬림 세계가 완전히 이제 서구 그리스도교 세계에 압도되기 시작하죠. 지금 자신감을 잃은 상태에서 적군과 아부를 구별하는 사람이 아주 대표적으로 지금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예. 근본주의자들한테는 포용이라는 게 없어요. 예. 포용이라는 게 없고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흑백 논리가 정확해야 돼요. 내 편이냐 제 편이냐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고 그거를 단순히 정치적 논리만 아니라 종교적 논리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무슬림 세계가 갈수록 각박해지죠. 그래서 예. 이제 무슬림 아주 비평적인 지식인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슬림이 테러 분자가 아닌 거는 세상에 너무 잘한다. 그렇지만 어떻게 테러하는 애들이 다 이렇게 우리 무슬림들이 많아요. 예. 예. 이게 이제 현대 무슬림 세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죠. 그 현대 무슬림 그러니까 어떤 자신감을 잃은 무슬림 약간 지금 분명한 거는 현상적으로 보면요. 아까 역사는 분명히 무슬림이 훨씬 더 개방적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관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대 무슬림은 전 세계를 봐도 어떤 기독교나 다른 종교보다는 폐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 그러니까 서양은요 스스로가 그리스도교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교의 문제점 자신들이 느껴왔던 문제점을 개혁하고 바꾸고 할 수 있는 성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 르네상스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세계와 기존의 전통적인 종교관을 비교해보면서 그걸 반성하고 안에서 치고받으면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축적적인 힘이 예. 있었는데 무슬림들은 그렇게 해야 될 시간에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19세기부터는 식민 지배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18세기죠. 그러니까 1798년 성찰할 시간을 놓쳐버렸군요. 그러니까. 예, 그 성찰해야 될 시간에 적과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 내 거에서 외국 거를 받아들이면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 소화할 시간 없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 걸 받아들여야만 되니까. 그러니까 더 배타적이 되고 거꾸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서구적인 삶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근본주의자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약해지면 쇄국을 주장하는 그런 현상하고 비슷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서구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해방을 된 다음에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서구처럼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밀어붙여서 했는데 그게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슬림들이 굉장히 신앙이 돈독하고 이슬람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이건 우리 길이 아니다라고 왜 계속 실패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교수님? 결국에는 그 분석적으로. 근대 국가를 만들려면 그 국민 통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통합을 해야 되는데 무슬림들의 국가들은 실질적으로 스스로가 만든 게 아니라 다 서양이 만들어준 국가입니다. 막 국경선을 막 거가지고요. 네, 만들어준 국가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데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집트 아주 찬란한 문화가 있잖아요. 파라오 문명도 있고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집트, 이라크, 뭐 이란 이렇게 국가로 다 나눠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국가가 어제까지는 국가가 없던 사람들이 이제 국가라는 게 나와가지고 딱 여건이 있어야지 움직이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됐을 때 이 나라는 그러면 앞으로 이 나라 이라크의 정체성은 뭐로 갈 것인가? 이란의 정체성은 뭐로 갈 것인가? 이집트의 정체성은 뭐로 갈 것인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있는 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집트는 파라오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라크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얘기하고 이란은 고대 페르시아 문명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려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에 경도된 사람들. 그건 너 파라오는 이슬람 이전에 이슬람 이전 문화인데 왜 그걸 하냐? 페르시아 그건 이슬람 이전 건데 왜 그걸 하느냐? 고대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슬람 600년 이후에 이슬람에서 뭔가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기고 그게 세속적 엘리트들과 부딪혀요. 부딪히면서 점점 힘을 얻기 시작한 게 이제 석유 때문에 자신감이 생긴 거죠. 석유로 안 팔아 보니까 세계가 흔들거리더라 73년에.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을 처음으로 얻은 겁니다. 무슬림이 계속 수세로만 있다가 처음으로 전 세계를 한번 흔들어 놓은 사건이 됐고 거기다 79년에 이란의 혁명이 나가지고 이슬람 혁명이 나버렸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이슬람 현대 원리주의의 시작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시작은 더 빨랐지만 성공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물 터지듯이 각 지역마다 이슬람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고 혁명이 시작되고 거기면서 이제 세속 정국과 싸움이 시작되고 근데 혼란이 시작된 거죠.